할머니는 최근 병원에서 건강하시니 오래 사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할머니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할머니에게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인병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인분들을 만나왔지만 이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특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 사는 것만을 강조하지만 정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노년의 삶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존엄성, 그리고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진정한 욕구와 두려움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 욕구, 꿈을 가진 개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91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 아이들, 손주들에게도. 이 말에서 우리는 노인들이 겪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화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오래 사는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노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때때로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장수 축복받은 거 아니냐는 말이 부담스럽다 고 답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78세 김 할아버지가 충격적인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매일 아들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 건강하시네요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 늙은이가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127번이나 죽고 싶다는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인들에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장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노인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요양원에 계신 85세 이 할머니는 매월 500만 원의 요양비를 지불하면서도 외로움을 달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해외 출장이 잦아서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요. 의사 선생님이 오래 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축복인지. 반면 전남 해남의 91세 박 할아버지는 홀로 논밭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다 도시로 떠나고 이 마을에 80대만 23명이 남았소. 우리끼리 장기자랑하며 살지만 정말 외롭소. 당신의 부모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52세 직장인 최 씨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매월 200만 원씩 부모님 요양원 비용을 내면서도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87세 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서 매일 14시간 이상을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3년 전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그만 가게 해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주변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어디 있냐는 눈치를 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최 씨의 눈가에는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한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치매 전문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찢습니다. 89세 치매 3기 이모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매일 죽여달라고 요구하다가 결국 식수를 거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유족 인터뷰에서 딸은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똑똑했을 때 내가 어릴 때 먹여 살린 것처럼
이제 너는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땐 그냥 치매 증상인 줄 알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장수에 대한 부담감이 노인의 수명을 평균 3.7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오래 사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더 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먹먹해지나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어르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대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노인의학 전문가인 제 동료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면서 정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선수에게 끝까지 달려야 해라고 말하면서 물과 영양분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회적 압력이 이 기계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노인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일본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2.8배 높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 밟는 브레이크처럼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85세 이 할머니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들 전화를 기다리며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혹시 나이 들인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 결국 심장병으로 입원하게 되었죠. 미국 대학교의 80년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의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 심각한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1%가 일주일에 한 번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마을에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80세 이상 노인 30명에게 매일 10분씩 이웃과 이야기하게 했더니 6개월 후 우울증 점수가 60% 감소했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점점 더 작은 방에 가두고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는 치매 노인들에게 매일 같은 퍼즐을 주었습니다. 92세 노인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소연하다가 3개월 만에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순간 인간은 생명 유지 의욕까지 잃게 되는 거죠. 부산의 한 사례가 가슴 아픕니다. 45세 김 씨는 아버지에게 매일 건강기능식품을 챙겨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번 내가 내 짐이 됐구나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더 열심히 건강관리를 시키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독입니다.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과보호를 받는 노인 58%가 차라리 홀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사랑이 역설적으로 고독감을 키우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95세 말기 암 환자가 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입니다.
현대의학은 수명 연장에만 집중하지만 삶의 질은 외면하고 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말기 치료비 지출이 유럽 평균의 3배지만 삶의 만족도는 절반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연구하며 깨달은 해결책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소통의 힘입니다. 87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행복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쓸 게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된장찌개 맛있었다. 창밖에 핀 꽃이 예쁘다. 이렇게 작은 행복을 찾아 쓰다 보니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제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부모님과 매일 5분씩 전화하며 서로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작은 대화가 노인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인생 2막의 주인공 되기입니다. 72세 이 할아버지의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은퇴 후 무기력해지셨던 할아버지가 시니어 독서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죠. 매주 2시간씩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려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요.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동네 텃밭 가꾸기, 초등학교 교통안전 도우미, 반려동물 돌보미. 이런 활동들이 노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은 운동의 마법입니다. 93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년 전까지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가 의자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못 버티셨지만 지금은 30분씩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불면증도 개선됐죠.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운동할 생각에 설레서 일찍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댄스.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해결책은 뇌를 깨우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76세 박 할아버지는 손녀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이제는 손녀와 영상통화도 하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면서 직접 요리도 하세요.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새로운 취미,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시작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해결책은 관계의 그물망 짜기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이상 노인들이 실버 품앗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거죠. 그 결과 우울증 환자가 30% 감소했고 응급실 방문 횟수도 줄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설레요. 그게 살아가는 힘이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혹은 여러분 자신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산책하기, 책 읽기, 요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해결책은 감사의 마음, 행복의 씨앗입니다. 88세 정할머니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신 후 할머니의 삶이 달라졌어요. 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 모든 해결책들은 제가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만나며 직접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를 실천한 노인들의 80%가 6개월 내에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었고 70%는 만성질환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95세 장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신 후 1년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로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과 흥미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요.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해요. 우리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